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어요. 다음 주에는 완연한 가을이 될 것 같아요. 여름 내내 정말 저희 집 아디안텀과 고사리들이 날씨 덕을 너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분을 박차고 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식물 키우는 환경이 제각각 다르지만 아디안텀 잎을 말리지 않으면서 키우고 싶다면 꼭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사리랑 아디안텀은 조금 키우는 게 달라요. 오늘은 아디안텀에 관해서만 얘기를 할 건데요. 아디안텀 잎마름 없이 잘 키우는 방법. 첫 번째, 잎 샤워 또는 잎 분무를 하지 않는 것과 두 번째, 바람을 직접 맞추지 않는 거예요. 모두들 음지식물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아디안텀은 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키우는 환경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키우고 있는 아디안텀 중에서 테이블 위로 갖고 올 수 있는 세 종류만 먼저 가지고 왔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브론즈 비너스 아디안텀이고요. 중앙에 있는 거는 흰무늬 아디안텀,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프라그란스 아디안텀이에요. 특히 오른쪽에 있는 프라그란스 아디안텀은 제 최애 아디안텀 중에 하나인데요.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잎이 너무 멋있는 친구예요. 지금 화면 밖으로 아디안텀 잎이 잘릴 만큼 대품으로 크고 있는 아디안텀 중에 하나랍니다. 재작년 저희 집 아디안텀 모습이고요. 작년 프라그란스 아디안텀 모습이에요. 모두 식물을 키우는 특유의 방법이 다들 있으시겠지만 아디안텀 같은 경우 제가 왜 잎 샤워나 잎 분무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얼굴에 가을 겨울에 건조하다고 미스트를 막 뿌리시잖아요. 그러면 이 미스트의 수분기가 날아갈 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얼굴이 막 땡기던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사실 아디안텀 잎을 자세히 보면 약간 막 같은 게 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잎 샤워를 막 하면 이 친구는 잎에서 물을 막 튕겨내요. 그만큼 생각보다 잎 자체는 물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잎에 분무를 해주시는 것도 공중 습도를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잎에 물이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공중 습도가 올라가는 효과도 없어요. 오히려 식물 자체가 갖고 있던 수분을 제가 물을 막 뿌려서 공기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수분마저도 바짝바짝 말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분무해줬는데 우리 집 아디안텀은 잎이 말라요 하시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럼 어떻게 공중 습도를 높여서 아디안텀을 쉽게 키우라는 거야?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제가 아주 쉬운 걸로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화분 물받침대에 물바지에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방법이거든요. 화분보다 큰 물바지에 물을 가득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부는 식물이 물을 먹고 나머지 물은 자연스럽게 증발하면서 아디안텀 주변 습도를 올려줘요. 물 주기 애매할 때도 물바지에 물을 부어주면 되고요. 아디안텀 물 주는 타이밍이 겉흙 마르기 직전이나 마르자마자 바로 줘야 하는데, 아직 아디안텀 물주기 텀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물바지에 물을 매일 챙겨만 줘도 아디안텀 자체가 충분히 잘 자라요. 그리고 두 번째, 바람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람은 이 습도랑 연관이 있어요. 저희가 바람을 막 맞으면 시원하지만 그 주변의 습도가 당연히 날아가겠죠. 특히나 아디안텀 같은 경우 잎이 야들야들해서 이 바람 자체를 맞으면 그 갖고 있는 주변 습도를 정말 순식간에 날리거든요. 잠깐 맞는 바람은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 있지만 서큘레이터를 실내에 돌리면서 계속 아디안텀한테 바람이 계속 가고 있으면 습도를 올려봐야 이 친구는 그 습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키우는 아디안텀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종종 영상에 나왔는데 창가 앞에 바로 두고 저는 키우고요. 아디안텀이 있는 자리의 창문은 열지 않아요. 반대쪽에서 통풍을 위해서 창문을 열고요.
반대로 이 친구들은 햇볕을 좋아하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받아야 새순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브론즈 비너스 아디안텀 화분 보시면 지금 물받침대에 물이 고여 있어요. 저는 베란다이지만 물을 진짜 좋아하는 경우 저렇게 물받침대를 받쳐서 물을 매일 챙겨주고 있고요. 지금 흰무늬 아디안텀 같은 경우도 햇빛 1열 자리에 놔야지만 이 흰무늬 무늬가 정말 잘 나와요. 아디안텀은 20에서 30도 사이의 적정 온도에서 굉장히 잘 자라고요. 베란다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베란다 월동도 가능한 식물이에요. 다만 베란다 월동을 할 때는 화분 물받침대에 물을 꼭 저녁에는 모두 다 버려야 해요. 안 그러면 너무 추워진 날씨에 찬물 때문에 뿌리가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습도 고민을 덜 하면서 물받침대에 물을 매일 줘도 과습 걱정 없는 아디안텀 분갈이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화분을 많이 큰 걸 사용하지 않아요. 코팅된 유약 화분도 사용하지 않고요. 토분을 사용해요. 저처럼 저하도나 중하도 이런 걸 굳이 따지지 않으셔도 이태리 토분, 독일 토분 모두 다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알갱이 크기가 다른 동생사, 난석, 마사토 이런 거를 중립, 소립을 섞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한 가지 크기의 알갱이만 썼을 때보다 이렇게 사이즈가 다른 알갱이를 넣어줬을 때 뿌리 발달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디안텀 분갈이를 할 때는 마사토가 됐든 난석이 됐든 사이즈를 서로 다른 거를 사용해서 배합해 주고 있어요. 가지고 계신 알갱이가 한 가지 사이즈라면 가능하면 그럼 상토 비율을 조금 더 낮춰서 6대4 내지는 5대5까지 한번 맞춰서 심어 보시면 아디안텀이 자라는 속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받침대에 물을 부어서 키워보실 생각이라면 화분에 배수층을 따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배수층이 없어야 상토가 물을 쭉 빨아 올려서 뿌리가 어느 정도 물을 먹어줄 수 있거든요. 물받침대에 물을 바로 넣어서 식물이 물 먹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신다 싶으시면 그냥 화분 받침대에 자갈을 깔고 자갈 위에 화분을 올려주시면 돼요. 대신에 자갈보다 물을 좀 적게 넣어줘야지만 당연히 화분이 물이 안 닿겠죠? 자갈도 귀찮으시면 요즘에는 과습방지 물받침대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사용하면 이렇게 아디안텀을 올려놓고요. 여기 홈이 파진 데 있죠? 요 홈에다 물을 채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때문에라도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습도가 올라가요. 물받침대를 이걸 사용하시면 저 홈보다 살짝 아래로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채워 넣어주는 게 되게 쉽고요. 아침에만 한 번씩 넣어주면 돼요. 아디안텀 키우시다 보면 잎 뒤에 검은색 알갱이들이 박히잖아요. 이게 아디안텀 포자거든요. 잎을 뚝 잘라서 흙 위에 던져 놓으면 이 잎에서 나온 포자들이 새순을 막 낼 거예요. 아니면 일일이 긁어서 뿌리는 방법도 있고요. 영상을 다 찍어가는데 그제서야 제 브론즈 비너스가 뒤통수를 보여드리고 있다는 걸 알았네요. 저의 흰무늬 아디안텀이나 브론즈 비너스처럼 새잎에 무늬가 나오는 친구들은요, 특히나 더 빛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쪽으로 키우면 무늬를 잃거나 잎색이 변하거든요. 그냥 초록잎으로 나와요. 지금 앞전에 보여드린 영상처럼 꼭 창가 하나 정도 진한 강한 빛을 받아야 되는데요. 직사광선을 맞으면 잎이 다 타들어 버리니까요. 창문 하나 정도 거치고 들어오는 밝은 자리에 놔주세요. 잎이 마르는 요인으로는 너무 강한 빛도 한몫하거든요. 지금 저희 아디안텀처럼 앞면만 보게 잎이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면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살짝 보이는 저기 분재철사 보이시나요? 분재철사로 줄기를 앞쪽으로 살짝 모아준 거예요. 꼭 그렇게 강하게 묶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줄기를 살짝 잡아주는 정도만 해주면 이렇게 원하시는 수영으로 앞면으로 예쁘게 사진 촬영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요.
아디안텀 새 잎을 많이 보고 싶으시면요. 그럴 때는 포자가 생긴 잎은 오래된 잎이거든요. 이렇게 포자가 생긴 거는 잎색도 진해졌고 뒤쪽으로는 벌써 검은색 포자들이 나는 이제 다음 생식을 준비하고 있어 하는 잎이에요. 이런 잎은 다 잘라주고요. 그리고 하엽진 잎들, 마른 잎들은 바로바로 잘라주시면 새 잎이 정말 빨리 나와요. 아무래도 영양가를 빼먹는 구엽이 없으니까 그만큼 생육이 진짜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고사리에 조금만 잎들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는 오히려 못생겨진 잎, 오래된 잎은 잘라버리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잎이 너무 말라서 어정쩡하면 아예 삭발을 하세요. 이렇게 삭발하면 한 달이면 다시 그 사이에 폭풍한 새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새순을 한번 싹 받으면 우리 집 환경에 맞는 잎이 나왔기 때문에 잘 마르지도 않아요. 이번에 하원에 갔는데 은행잎 같은 잎을 가진 아디안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이름인지 안 써 있어서 어떤 종인지는 모르지만 이 잎이 너무 예뻐서 데리고 왔어요. 요즘 고사리 중에서도 아디안텀 종류가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걸 드렸는데 죽이면 어떡해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디안텀은요 뿌리가 죽지만 않으면 계속 새순이 나와요. 그러니까 잎이 다 말라서 죽은 것 같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친구는 SP 아디안텀이라는 거거든요. 처음엔 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모종에 있을 때는 저런 느낌이 전혀 아닌데 아디안텀은 자라면서 점점 모양이 바뀌어요. 이끼가 장난이 아니죠. 물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아디안텀 사이사이에 건강한 애들도 자연스럽게 지는 하엽이 있어요. 이런 건 그냥 무심히 툭툭 따주세요. 너무 일일이 조그마한 하엽까지도 신경 쓰면서 키우지 않아도 아디안텀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키우기가 정말 쉬워져요. 저도 오랜만에 작은 아디안텀 키우기 시작하니까요. 매번 죽였다 살렸다 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아디안텀 키워봐요. 오늘 영상이 아디안텀 키우는 게 너무 어려우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